여러분, 요즘 군대 생활관 보셨습니까? 침대에서 자고 스마트폰 쓰고 외박 나가면 사복 입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대 애들한테 우리 때 얘기해봐야 믿지를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이러면서 웃어요. 근데 우리가 웃기는 게 아닙니다. 그 시절 내무반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규칙이라기보단 거의 불문율,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사항,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절 80년대 군번이라면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을,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내무반의 기괴한 금기사항 7가지를 낱낱이 짚어봅니다. 공감되시면 댓글에 군번 하나씩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전후의 기록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7위, 내무반에서 함부로 누우면 안 됐다. 취침 자세 규정. 지금 군인들은 일과 끝나면 침대에 편하게 드러눕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80년대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무반에는 불문율이 있었어요. 점호 전, 일과 중에는 함부로 침상에 누워선 안 됩니다. 반드시 허리를 세우고 앉아야 했어요. 이게 공식 규정이라기보다는 선임들이 만들어 놓은 내무반 문화였는데, 어기면 바로 얼차려였습니다. 이놈의 새끼, 대낮에 누워있어? 한마디면 끝이에요. 피곤해서 잠깐 눈 감았다가 들키는 날엔 그날 저녁은 통째로 날아갑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군인은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나라에서 낮에 드러누워 있다는 건 정신해이의 증거로 봤던 거예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한과의 긴장은 계속됐고, 7, 80년대는 실제로 대남 침투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안보 환경 속에서 군인은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한다는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면 황당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다 압니다. 침상에 눕는 것조차 눈치 봐야 했던 그 긴장감, 그게 바로 80년대 내무반이었습니다. 유기 모포 각도 1mm라도 틀리면 전체 기압, 칼각 잡기, 관물대 칼각. 80년대 군번이라면 이 단어만 들어도 손이 덜덜 떨리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당시 내무반에서 모든 개인 보급품은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접혀 정해진 위치에 놓여야 했습니다. 수건, 속옷, 활동복, 모포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직각으로 딱 맞춰야 했어요. 그냥 가지런히 두는 게 아니라 모서리가 칼날처럼 날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병사들은 책받침이나 두꺼운 종이를 덧대서 각을 잡았습니다. 오직 시각적 완성도를 위해서요. 실용성은 제로입니다. 저녁 점호 때 당직 사관이 손가락으로 모포를 톡 건드리거나 잣대를 갖다 대서 각도를 재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게 보이면 그날 저녁 내무반 전체가 연대 책임으로 얼차려를 받았어요. 혼자 잘못했는데 군대 전체가 엎드려 뻗쳐를 하는 그 황당함. 하지만 그게 군대였습니다. 하나가 흐트러지면 부대 전체가 흐트러진다는 논리 아래 개인의 실수는 곧 전체의 수치였어요. 지금 국군 생활관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침대에 이불을 덮고 자면 되고 각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죠. 그 시절 칼각 잡느라 밤 11시에 관물대 앞에서 씨름하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신 분 많으시죠? 5위, 고참이 보내줘야만 잘 수 있었다. 취침 허가제. 지금은 소등 시간이 되면 그냥 눕습니다. 상식적이죠. 근데 80년대엔 소등 시간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무반에는 암묵적인 취침 허가라는 게 있었어요. 선임이나 고참이 자라고 해야 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등병, 일병 시절엔 점호 끝나고 고참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치를 봐야 했어요. 고참이 뭔가 이야기를 꺼내면 무조건 앉아서 경청해야 하고, 심심하면 후임 불러다 얘기 상대 삼고, 발 주물러 달라거나 등 좀 두들겨 달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들으면 기가 막히지만 당시엔 그게 내무반의 질서였습니다. 선임이 잠자리에 들어야 후임도 잘 수 있는 것. 물론 공식 규정이 아닙니다.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불문율이었어요. 덕분에 이등병 시절엔 수면 부족이 일상이었습니다.
불침번 돌고 고참 눈치 보느라 늦게 자고 아침 일조 점호에 일어나야 하니 하루 수면이 4-5시간도 안 되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지금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데 그 시절은 30에서 36개월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 군인들은 정말 독하게 버텼습니다. 사위 바닥을 거울처럼 만들어야 했다. 치약 청소, 내무반 청소하면 지금은 쾌적한 청소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마대걸레에 청소용 세제에 업체에서 와서 바닥 광택도 내주는 시대죠. 80년대엔 달랐습니다. 당시 병사들이 내무반 바닥을 닦을 때 쓴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치약입니다. 보급용 치약을 바닥에 흩뿌리고 물을 적신 뒤 소리나 걸레로 문질러서 바닥에 광이 날 때까지 닦아냈습니다. 치약 속 연마제 성분으로 묵은 때를 벗겨내는 원리인데 수십 평짜리 내무반을 이 방식으로 닦으려면 수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일명 미싱 하우스라고 불렸는데 대청소 날이면 병사 전원이 바닥에 엎드려 손으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무릎이 닳고 손목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당직 사관이 바닥에 손가락을 쓱 대봐서 광이 안 나면 다시 하는 겁니다. 왜 치약이었냐고요? 당시에는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청소 장비를 지급할 예산과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있는 건 보급품뿐이었고 그 보급품 중 그나마 연마 효과가 있던 게 치약이었던 거예요. 없는 살림 속에서 병사들이 몸으로 때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치약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3위 편지는 간부가 먼저 읽었다. 우편 검열. 지금은 군인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화상통화도 합니다. 80년대엔 그런 게 없었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곧장 본인한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내무반에선 외부에서 들어온 편지를 간부나 선임 부사관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공식 명부는 안 보였습니다. 이적 표현물이나 불온한 내용이 담긴 편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80년대는 군사정권 시절로 사상 검증이 민간사회에서도 삼엄했고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지정된 금서 목록이 있었을 정도이니 편지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한테서 온 편지를 선임이 먼저 읽고 건네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생활이 없는 거죠. 심지어 답장을 쓸 때도 민감한 내용은 스스로 검열해서 썼습니다. 부대 위치를 적으면 안 된다. 훈련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은 안 된다. 편지 한 통 쓰는데도 수많은 제약이 따랐어요. 편지 검열은 사실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았던 제도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1970, 80년대 내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폐지 방향으로 갔지만 당시 병사들이 그 서슬에 얼마나 눌려 살았는지는 그 시대를 살아본 분들만 압니다. 이 불온서적이 내무반에 들어오면 그날로 끝이었다. 금서 반입 금지. 80년대 군대는 사상 검증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앞서 편지 검열 얘기를 했지만 책은 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병사들이 내무반에 반입할 수 없는 금서 목록을 운영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책들은 물론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그냥 사회학 교양서에 불과한 책들도 포함됐습니다. 심지어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의 책이 이름에 막스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마르크스로 오인되어 불온서적 취급을 받았다는 증언이 예비역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대학생 출신 병사가 전공 공부용으로 사회과학 서적을 가져왔다가 불온서적으로 지목되어 내무반 전체가 조사받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본인은 학문적 목적으로 가져온 것인데 군대에서는 그게 사상적 위험 인물로 찍히는 빌미가 됐습니다. 책 한 권이 군 생활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시대. 지금의 20, 30대는 상상도 못 하겠지만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병사들은 집에서 책을 보내줄 때 표지를 바꿔 싸거나 아예 책을 안 가져가는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 읽을 자유조차 온전히 없었던 시절이에요. 일위 선임 앞에서 이 주머니를 만지면 맞았다. 군복 앞주머니 금기. 자, 드디어 1위입니다. 80년대 군번이라면
이 얘기에 반드시 공감하실 겁니다. 군복에는 가슴 앞쪽에 주머니가 2개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편하게 손도 넣고 뭔가 꺼내기도 하고 자유롭게 씁니다. 하지만 80년대엔 이 앞주머니가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 내무반의 불문율은 이랬습니다. 앞주머니에 손 넣으면 얼차려. 특히 선임이나 간부 앞에서 군복 앞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 행위는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건 편한 자세를 취한다는 뜻이고, 편한 자세는 군기가 빠진 증거라는 논리였어요. 더 황당한 건 주머니를 불룩하게 만들어서도 안 됐다는 겁니다. 외출할 때나 점호 시에 군복 앞주머니는 완전히 납작하게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뭔가를 주머니에 넣어서 불룩하게 튀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지적이 들어왔어요. 물론 주머니가 있는데 쓰지 말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있어야 할 물건을 안주머니나 바지 주머니에 몰아넣거나 아예 들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부대에서는 전투복 앞주머니에 작은 종이를 잘라 넣어서 주머니가 항상 채워져 있는 것처럼 각이 잡혀 보이게 만드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모양은 있어야 하고 실제로는 비어 있어야 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군기 문화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앞주머니 금기는 사실 관물대 칼각과 뿌리가 같습니다. 보이는 것이 곧 군기라는 인식. 실제 전투력이나 훈련과는 무관하게 외형상 반듯해 보이는 게 우선이었던 그 시절의 논리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화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병사 인권 개선 운동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면서 외형 중심의 군기 문화가 점차 실질, 전투력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절을 살아낸 분들에게 앞주머니 금기는 그저 웃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부로 느꼈던 통제의 감각이고 그 시대 군 문화의 민낯이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진 내무반의 기괴한 금기사항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취침 자세부터 시작해서 칼각, 취침, 허가제, 치약 청소, 편지 검열, 금서 반입 금지, 그리고 앞주머니 금기까지 생각해보면 하나하나가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히 버텨낸 분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세대입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황당하기도 했겠지만 결국 다 이겨냈습니다. 그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기억나는 군번, 부대명, 혹은 내가 경험한 내무반 금기사항이 또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증언이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우의 기록이 계속 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